자, 그런데 중위 가격이 이 정도인데요. 자, 상위 가격, 상위 20%. 자, 그럼 이제 아파트를 만약에 그 비싼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 이렇게 줄을 쫙 세워놓고요. 이 안에서 1등부터 20등까지를 잘라내고 80등부터 100등까지를 잘라내는 이걸 보고 상위 20%, 하위 2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상위 20%, 그러니까 1등부터 20등까지 지금 뭐 수능 치는 우리 수험생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위 20% 이쪽의 성적을 봤더니 무려 17억. 야,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17억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높게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안타깝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또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하위 쪽에 20%. 하위 쪽에 20%는 여전히 그렇죠. 3억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20%하고 하위 20%하고 무려 금액 차이가 14억이 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굳이나 경제학적으로 풀이해서 얘기를 한다면 베블론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비싸면 비쌀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더 그쪽으로 더 많이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베블론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지금 현재 서울 이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 안에서는 베블론 이펙트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상위하고 하위의 가격이 정말 초초 양극화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서울 안에서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보자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위 가격들, 그러니까 평균 가격도 거의 50% 가까이 올랐고 그러면서도 상위하고 하위 쪽의 간극은 더 많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2년 반 안에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거죠. 아크로 리버파크 어떻게 보면 상위 20% 중에서도 지금 뭐 거의 1등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1등을 또 분석을 해보면 아크로 리버파크가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에 34억을 돌파를 했죠. 그 전에 이미 24평형 59제곱미터가 24억, 23억 9,800까지 가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자, 어쨌든 34억, 평당 1억을 넘어섰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그 당시에 이 아크로 리버파크의 가격이 불과 2년 반 전에 같은 아파트가 얼마였냐면 20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상위 17억하고 3억하고 차이가 뭐 14억이 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아파트 한 채가요. 아파트 한 채가 2년 반 만에 거의 20억짜리 아파트가 34억 최고가까지 가는,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14억이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 뭐 나타났었다 아니면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규제가 비정상적으로 뭐 급등을 부추겼다라는 이런 뭐 비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보면 한 15년부터 좀 살아나기 시작했죠. 15년, 16년. 그냥 이 경기 회복 상승기에 뭐 자연스럽게 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어쨌든 잡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뭐 좀 급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 일찍부터 시장에 좀 그것도 과도하게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비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 지금 이번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쪽을 누르는 분양가 상한제처럼 그렇죠. 재건축을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올라가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면서 훨씬 더 갑자기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내성이라는 건데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일단 뭐 8.2 대책, 9.13 대책 나왔을 때 규제가 나오면 일단 잠깐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살짝 위축이 되죠. 자, 그렇지만 그 위축됐던 만큼, 눌렸던 만큼 다시 그 힘을 받아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재상승하면 다시
추가 대책이 나오고 추가 대책이 다시 규제로 갔다가 다시 위축됐다가 재상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악순환의 패턴을 반복을 하면서 시장은 계속 내성만 키우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따지고 보면 분양가 상한제도 이런 내성 안에서 같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가 그렇죠. 지난주에 2015년 그러니까 4월 이후에 거의 4년 7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내년 5월 이후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 27개 동이죠. 강남에 8개 동이 되겠고요. 서초에 4개 동, 송파에 8개 동, 또 강동에 또 2개 동이 되겠고 또 영등포 쪽에 하나, 그다음에 이제 강 위로 강북 쪽으로 올라가서도 지금 마포 쪽에 아현 하나죠. 그다음에 또 용산 쪽에 지금 한남하고 보강, 또 한남 뉴타운 쪽이니까 2개가 되고 또 성수 일가 그러니까 성동구 쪽에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27개 동을 지금 지정을 했는데 정부가 기대하는 거는 기존의 HUG 그러니까 도시주택공사에서 기금공사에서 했던 이때보다 분양가가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 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강남 기준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가장 높은 분양가 HUG에서 했던 게 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당 5천만 원 안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낮아진다 그러면 4,500 이하 뭐 많게는 뭐 거의 뭐 4천만 원 초반대나 아니면 지금 민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3천만 원대까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분양가가 낮아진다라는 건 좋은 의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반대편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이에요. 주변의 아파트들은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까지 가는데 지금 바로 지금 그 주변에 더 좋은, 더 신축 아파트가 오히려 평당 뭐 4,200, 4,300 또 때로는 3,800 이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로또 청약에 대한 광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30억짜리 아파트를 그것도 새 아파트를 15억, 16억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 이게 나타난 게 르엘 대치 같은 거죠. 자, 르엘 대치 같은 경우에 세상에 대치동 강남 한복판에서 지금까지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이 나온 것도 뭐 정말 의아할 정도인데 지금 이번에 최고 경쟁률이 461대 1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진짜 청약 강풍이라는 게 실제로 이번에 뭐 반포 구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르엘 지금 센트럴 신반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지금 평균 경쟁률 87대 1인데 최고 경쟁률은 또 세 자릿수가 넘어간.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발표 나고 나서부터 바로 직전에 지금 한 게 461대 2. 와, 정말 네. 정말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더 과열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도 뭐 예전 같으면 8회 대책이나 9.13 대책 나왔을 때는 대책 나오자마자는 그래도 한 몇 달 정도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내성이 이렇게 키워지다 보니까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서울 안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강남이 1위고요. 송파가 2위, 강동이 3위 이렇게 오히려 강남 4구가 규제를 받은 곳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82제곱미터가 23억을 호가하고 있고 76제곱미터도 지금 21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벌써 20억 3천에 실거래가 됐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뭐 피하지 못한 것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더더구나 피한 것들도 둔촌주공하고 길동 신동아 이런 데들은 오히려 매수까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어쨌든 호가가 갑자기 낮아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금매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실제 나타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승장에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망설이지 않는 것이 현명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수요자들한테는 어쨌든 이거 규제 아니에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역사상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맞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가 15억, 16억에 분양되는 이런 역사상 또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고 자 규제로 인해서 만약에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또 투자자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자, 결국 이렇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투자에 나설 때 내가 투자하지 않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 전에 뭐 만약에 정말 아크로 리버파크 20억 할 때 내가 투자를 했었다면 이런 뭐 10억 뭐 거의 14억까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의 이런 상승장에서는 너무 망설이지 말고, 자, 그렇지만 너무 막 서두를 필요는 없겠죠. 그 안에서 망설이지 않고 항상 어떤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